다이어리로 어떤 이야기를 써야 좋을지 모르시겠나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적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시나요? 생각을 쥐어 짜내는 것 같아서 약간 회의감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어리로 글쓰기 훈련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한 것을 적는 것과 생각하며 적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서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어서 녹음에 소리가 같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12월 31일에 같이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그때 라이브 같이 해봐주신 구독자분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로 그때 질문 남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손으로 그렇게 글씨를 빨리 쓰냐, 필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속도가 빠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댓글로도 어떤 분이 여쭤봐 주셨어요. 글을 어떻게 손으로 쓰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글을 쓰시고 하시는 또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어떻게 손으로 글을 쓰냐, 너무 타자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느리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살면서 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잘 오늘 이렇게 전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글을 쓰는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종이 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하는 일,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 훈련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사고 훈련을 하고 저는 글을 쓰면서도 사고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기억이나 생각을 저장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저한테 글을 쓰고 다이어리를 쓰는 일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지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생각한 것을 적는다는 것은 약간 결말을 조금 빨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바로바로 이어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면 생각하면서 적는 일은 다음 문장을 좀 빨리 잊지 않고, 그러니까 마침표를 빨리 찍지 않고 그 사이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그 사이에 계속 촘촘하게 넣어주면서, 예를 들면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제를 빗들기, 확장하기, 의문 제기하기, 상상하기, 반추하기, 구체화하기, 감정을 털어놓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뭔지 잘 못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시로 들 것은 G.O.D의 노래인데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를 이제 생각한 것을 적기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엄마의 마음을. 너무 후회가 된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제 요렇게 적을 때에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적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때 왜 나는 몰랐을까? 엄마의 마음을. 이제 요런 생각들을 하나 하고 또 다음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적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적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짜장면이라는 것과 싫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종의 살짝 생각의 흐름대로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유 망아. 근데 이게 막 내가 이걸 엄청 생각해봐야지, 그래서 생각을 다 한 다음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짜장면? 짜장면은 그 당시 어떤 것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짜장면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지. 특별한 날만 먹는 음식이라는 상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짜장면이라는 특별한 날의 상징, 약간 의례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싫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음식은 맛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어떤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럴 때 그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의 영역이 아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를 조금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이 싫다고 했던 것을 뜯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싫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싫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일종의 전제를 좀 비틀어 보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엄마의 마음을, 요 질문인데, 사실은 이건 약간 한탄이 좀 더 가깝잖아요. 내가 한탄한 생각을 적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건 아닐까? 그날은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날이기도 하다. 짜장면쯤은 나도 먹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마와 나와 단둘만의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통 모든 일들은 그렇죠. 그 단둘만한테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 단둘의 일이기만 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을 좀 시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다른 관계들, 나의 다른 시간들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확장을 시켜준 글을 적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문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왜 엄마의 몰랐을까 마음을 이런 이제 한탄을 했다면, 의문을 제기할 때는 진짜 몰랐을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기를 바랬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슬프게도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면 엄마는 더 마음을 아파했을 것이다. 철이 일찍 드는 아이를 보며 기뻐할 부모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 나의 어떤 한탄 생각을 확장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너무 후회가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후회라는 어떤 단편적인 감정, 내가 든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적은 거잖아요. 이 단편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조금 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요 후회라는 것을 비틀어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트냐면 상상을 해보는 방식으로 비트는 거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철없이 짜장면을 먹으며 엄마를 안심시킬까? 아니면 아예 짜장면을 먹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를 덮어둘까?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내게는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회가 된다 이러고 말이 끝나면은 그때 잘할 걸,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고 전제도 비틀어보고 확장도 해보고 의문도 제기해봤잖아요. 그 다음 상태로 상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엄마한테만 잘못한 일이라기보다도 엄마 사실은 그냥 철없이 행동을 한 것이 어쩌면 엄마 마음에는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힘든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봐주는 일이기도 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임을 알고서 돌아간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은 되게 슬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반추하는 일입니다. 거꾸로 이것을 돌이켜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내가 후회된다는 이유로 한때의 나처럼 철없이 구는 아이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던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는데 또 나를 벌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아이들을 벌한 것이 아닌가? 이제 내가 어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거나 쟤 왜 저래?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나한테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사실 그때 내가 철없이 군 게 그런 내 자신이 미운 건데, 그렇게 구는 애들을 보면서 쟤는 애들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 애들은 그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철없이 구는 아이들을 내가 용인을 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 나 자신을 용인한다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가 보고 싶다로 끝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요렇게 끝내도 저는 이 글, 요렇게까지 이제 요 6가지의 글까지 추가한 상태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로 끝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글의 완성도를 봤을 때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추가를 굳이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구체화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먹었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별거 없어 보였던 그 밥상이 내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음을 나는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싶은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짜장면이 먹게 된 계기가 내가 그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질려가지고 엄마한테 짜장면을 사달라고 조르는 상황이잖아요. 노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짜장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밥상으로 이어지는 구체화, 나의 보고 싶다는 마음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죠.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 내가 철든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지. 점점점. 어쩌면 이것마저도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욕심과 같은 마음, 사실은 엄마는 이미 이제 노래상으로 따지면은 엄마 몫을 다 하고서 엄마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하고서 돌아가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엄마를 불러내는 것은 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건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엄마가 보고 싶고 여기 한 번 더 불러낸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엄청 멋진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은 게 전혀 아니라, 이제 이런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이런 식의 사고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장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이 덧붙여지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한 다음에 쓴 게 전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생각을 쓰게 되고, 확장시키면서 이 생각을 쓰게 되고, 상상하면서 이 생각을 쓰게 되고, 구체화하면서 이 생각을 쓰게 되고, 나머지 4가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적는 거, 그래서 그 글 쓰는 속도가 생각을 하는 속도하고 비슷한 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또 생각이 너무 빨라지면은 그 약간 생각의 밀도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타자치는 속도보다는 손으로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을 해나갈 때 그 생각의 밀도라거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쫀쫀할 수 있다.
요런 손으로 글 쓸 때의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실은 쓸 때에도 내가 생각한 것들을 적으면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사실 반복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약간 사고 훈련을 하면서 뭔가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이 문장들을 글 쓰고 다이어리 쓰는 시간 자체를 생각하는 시간, 사고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세계를 좀 다른 방식으로 직조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중간중간에 지금 고양이 때문에 촬영이 살짝 어려웠는데, 그래서 화면 편집이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 이렇게 첫 영상으로 글 쓰는 영상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모두 멋진 다이어리 쓰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